인사혁신처,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인사혁신처가 올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좀 대대적인 근무 혁신에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네, 청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또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처장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공무원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특히 올해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업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채용 시험의 지원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직 인기가 좀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인사혁신처는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4대 목표와 14대 핵심 과제를 저희들이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먼저 저연차 실무직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상 재해 예방과 보상을 강화해서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육군 공무원을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선발 승진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그 국가장급의 인사교류를 확대해서 직무에 따른 보상을 또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저희들이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요.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또 중점적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일찍 공직사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보수 문제가 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고요? 네, 저희 인사혁신처도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가 계속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8년 만에 가장 높은 3%로 인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연차 청년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처우 개선을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구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 대비 6.6% 보수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월 평균 보수로 한 26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2027년도까지는 월 평균 보수가 구급 1호봉 기준으로 300만 원에 도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세종 서울 지역에 향후 2030년까지 한 5천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그 저연차 청년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많은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가 바로 민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또 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개선도 있다고요? 저희들이 그 대국민 접점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런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른 어떤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험 근무 수당을 인상하였고요. 앞으로도 그 관련 수당이 계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그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민원 업무 수당을 인상하였고요. 앞으로도 처우 개선에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실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매월 초과 근무 수당을 인정하는 그 초과 근무 상한이 57시간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게 뭐 그 민생 현장에서 국정감사라든지 현안 업무로 인해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좀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을 좀 확대해서 100시간까지 확대해서 충분한 그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방금 말씀해주신 그 민원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각종 재해를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방을 하고 나서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보상을 또 해주고 또 다친 분들은 또 재활까지 이렇게 해서 직무에 좀 원활히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일 것 같은데 이런 관련 선순환 구조도 좀 만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어떤 재해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9개소였다가 올해 10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건강센터에 대한 그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마음건강센터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당국과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예정으로 있고요. 더불어 이게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요. 재활 운동에 그 지원되는 그러한 급여도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상 공무원에게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그 재활부터 직무 복귀에 이르기까지 1대1로 매칭해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 열심히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직 문화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요즘 뭐 젊은 공무원들이 사실 떠나는 이유가 물론 뭐 월급도 그렇지만 또 굉장히 답답한 그런 공직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나가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간부 모시는 날 이런 것도 사실 있다고 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공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청년 세대가 공직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경직된 그 공직 문화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그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관행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그 행안부와 공동으로 한번 그 시대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지방직 공무원 경우에는 한 24%의 응답자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어떤 관행들이 남아있구나 저희들이 그런 어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조사 이후에 각 그 부처에다가 이런 어떤 그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올해 상반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한번 시대조사를 한번 해보고 개선이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선이 안 된 그런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실태를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히 이런 관행들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공직 문화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각 정기적으로 그 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각 부처의 그 공직 문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 진단해서 저희들이 그 진단 결과를 각 부처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는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부처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각 부처에 확산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수 사례가 전 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범부처적으로 공직 문화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수한 인재의 승진을 지원하는 것도 좀 추진이 되는데 보니까
5급 선발 승진제입니다. 이 6급 실무직 공무원을 5급 중간 관리자로 이제 승진시키는 제도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아시다시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각 부처의 그 승진 관행으로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빠르게 그 5급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어떤 좀 그 상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우수한 6급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5급으로 승진하여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별도의 승진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런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각 부처에서 우수한 그 6급 공무원들, 검증된 공무원들을 저희들에게 인사처에다가 추천을 하면은 저희 인사처에서 소정의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검증 절차를 통과한 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승진을 5급으로 시키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각 부처에 이분들을 5급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처에서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나도 빨리 승진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어떤 그 사기 제고의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활력 있는 공직사회가 좀 더 조성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나 민간의 어떤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각 부처의 어떤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서 올해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제 힘쓰는 게 바로 저출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난해는 좀 좋은 그런 어떤 반전의 계기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또 인사혁신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큰 도움을 준 거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분야가 사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네, 양육제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일과 양육이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재 8세까지 해서 12세, 학년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을 확대하였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로 예.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여성 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모성 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각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꿀 예정으로 있고요. 남성 공무원들이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도 저희들이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처는 자체 그 근무혁신 지침을 좀 저희들이 마련했는데요. 예. 이런 몇 가지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전체 부처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임신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일에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뭐 제도 등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저출생 문제도 똑같이 좀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 문제인데 이 고령화 문제를 공직사회도 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아온 이 퇴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 좀 어떤 정책이 추진이 될까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그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 그런 방안들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퇴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다시 재임용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퇴직 공무원에 적합한 직무를 저희 좀 발굴을 해 나가고 예. 거기에 적합한 퇴직 공무원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예. 일정 기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절차라든지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퇴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4년대는 한 370여 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그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는 특히 그 취약계층 돌봄이라든지 악성 민원 대응 지원과 같은 분야로 좀 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참여 인원도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야구 경기할 때 스트라이크는 3번 돼야 되는데 한 번만 스트라이크를 받아도 아웃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만큼 공직사회에서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 인사혁신처는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사를 위해서 주요 그 비행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그런 어떤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지난해 경우에도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1회라도 그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직사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징계를 강화해 왔는데요. 올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그 징계 수요가 현재 3년인 스토킹이라든지 음란물 유포와 같은 그 성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수요를 10년으로 대폭 강화해서 예. 끝까지 책임을 충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최근 급증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해서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 근절시키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동승자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마련해서 엄정하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 공직 윤리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청렴성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 청렴성을 좀 높일 수 있을 좀 방안들도 좀 추진이 된다고요? 네. 공직자 청렴성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입니다. 네.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서 투명성이 좀 취약한 그런 그 항목이 있는데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의 가입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좀 신고하도록 하고 네. 필요한 경우 재산 공개자의 경우에 재산의 항목으로 별도로 공개하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전히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신고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을 가진 분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올해 심사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가 그 자신의 직무와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소송이나 이런 그 과정을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이런 어떤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법적으로도 이런 명문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취지상 재산 등록의 어떤 필요성이 낮은 그 저연차 공무원이라든지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그 재산 등록 대상에서 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재산 등록 대상의 어떤 합리적 조정도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많은 그 이제 과거에서 모든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것들이 이제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를 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거와 함께 적극 행정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항상 같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일을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도 좀 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인사혁신처가 적극 행정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극 행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어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 기관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저희들이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관에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자문이라든지 변호사 선임과 같은 부분에서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책임보험과 그다음에 그 적극의 소송 지원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고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공무원들이 국가의 일을 하는 분들이고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직사회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서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성과와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수도 처우 개선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체계도 또 많이 개선해서 진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육성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1년에 마무리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개선은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뭐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 사실 문화를 바꾸는 게 이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한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